안녕하세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혁거 신라 기원전 1세기. 오랜 옛날 지금의 경상도 땅에 6부족이 힘을 합쳐 살았어요. 그들은 진안이라 불렸지만 아직 나라 꼴은 갖추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6부족의 촌장들은 성씨가 다 달랐어요. 어느 날 촌장들은 진지하게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훌륭한 임금님을 모시고 나라를 세웁시다. 촌장들은 그렇게 뜻을 모았어요. 우선 도읍으로 정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 살펴보았어요. 저기 좀 보시오. 나정이라는 우물 근처에 흰 말이 절을 하듯 꿇어앉아 있었지요. 말 옆에 놓인 커다란 자줏빛 아래서 신비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촌장들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흰 말은 길게 한번 울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저 말은 하늘에서 내려보낸 천마가 틀림없소. 왜 아니겠소? 어찌 이런 신비한 일이 있단 말이오? 촌장들은 놀라고 감탄했어요. 촌장들이 힘을 모아 알을 깨뜨렸어요. 이럴 수가! 다들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질렀어요. 알에서 잘생긴 사내아이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지요. 하늘에서 우리의 임금님으로 보내주신 모양입니다. 촌장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당장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요. 촌장들은 아기를 동천이라는 샘물로 데려가 정성껏 씻겨주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네. 아기한테서 환하고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새들이 날아와 기쁜 듯이 지저귀고 짐승들이 다가와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해와 달까지 더 밝아지니 온 세상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듯 했지요. 아기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나고 세상이 더욱 밝아졌기 때문에 아기의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어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또 박처럼 둥근 알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이라 했어요. 10살이 된 박혁거세는 더 귀하고 훌륭해졌어요. 세상 일을 내다보는 지혜도 뛰어났지요. 하늘이 내리신 분은 확실히 다르구나. 촌장들은 박혁거세를 더욱 정중히 모셨어요. 박혁거세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 알영정이라는 우물에서도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닭 모양을 한 용이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지요. 용은 예쁜 여자아이를 낳고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기는 입술이 닭 부리처럼 삐죽 튀어나와 있었지요. 용이 아이를 낳았으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기가 태어난 곳에 이름을 따 아령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령을 깨끗한 냇물로 데려가 목욕시켰어요. 와, 아기한테 있던 부리가 떨어져 나갔다. 정말이네. 정성 들여 씻기길 잘했어. 아기는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지요. 이 일이 있은 뒤 이 냇물을 발천이라고 불렀어요. 아기의 부리가 떨어져 나간 냇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두 분을 내려주셨소. 어서 힘을 합쳐 궁궐을 짓고 두 분을 보살핍시다. 6부족 사람들은 나라의 기틀을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일했어요. 곧 멋진 궁궐을 완성했죠. 그들은 박혁거세와 아령을 하늘이 내린 왕과 왕비라 여기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고 따랐답니다. 박혁거세와 아령은 새 궁궐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느덧 박혁거세와 아령은 13살이 되어 왕과 왕비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지요.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겠소.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모시고 아령을 왕후로 삼아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옳은 말이요. 하늘이 내리신 분이니 더 망설이지 맙시다. 마침내 박혁거세는 임금이 되었어요. 기원전 57년 박혁거세는 서라벌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나중에 신라가 되는 나라였지요. 어진 임금 덕분에 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로웠어요.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이 된 어느 날 박혁거세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후에 그 몸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자 알령 왕후도 세상을 떠났지요.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박혁거세의 몸이 5동강이 나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정성을 다해 박혁거세의 몸을 모아 아령 왕후랑 같이 묻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큰 뱀이 나타나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 있어서 방해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그때 누군가가 나서서 말했어요. 임금님을 5군데에 나누어 모시면 어떨까? 사람들은 5군데의 능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뱀도 더는 방해하지 않았지요. 박혁거세의 무덤은 5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오릉이라 불려요. 또 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릉이라고도 부르지요. 박혁거세가 죽은 후 남해왕이 뒤를 이었고 신라는 계속 번창해 갔답니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박혁거세. 먼 옛날 지금의 경상도 지역의 6부족이 힘을 모아 살았습니다. 6부족은 아직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진안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6부족의 촌장들은 왕을 모시기로 마음먹고 도읍을 정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양산 기슭 나정 옆 숲속에서 빛이 보여 가보았더니 흰말이 붉은 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알에서 나온 사람이 박혁거세입니다. 혁거세의 성씨인 박은 그가 태어난 알이 마치 박처럼 생겨서 붙여진 것이며 혁거세라는 이름은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박혁거세가 13살이 되자 촌장들은 그를 왕으로 삼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 신라의 처음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박혁거세는 6부족을 돌며 농사를 짓고 뽕나무를 심게 하는 한편 금성을 서라벌의 수도로 삼았답니다. 개국 초기에는 서라벌 말고도 서나벌, 사라, 사로, 계림이란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박혁거세는 정말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한 나라의 시조나 위대한 인물들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세계의 여러 나라 신화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를 난생설화라고 하는데 이는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없음에도 이처럼 난생설화가 많은 까닭은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달라야 특별한 존재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알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알은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알은 곧 알에서 깨어나올 새로운 존재를 담고 있는 신비한 생명이지요. 예로부터 알에서 깨어나오는 존재는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령스러운 인물들이 알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변하는 것 역시 그렇게 거듭 태어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됨을 드러내 줍니다. 가야를 세운 김수로,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오는데 이들 역시 거듭 태어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난생설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오나라 시조 또한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등 세계 각국의 신화에서도 난생설화가 꽤 많이 발견됩니다. 한편 알은 그 모양이 둥근 애를 닮았다고 해서 태양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답니다. 이는 그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곧 하늘의 세계와 닿아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박혁거세 왕과 박혁거세 거사관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박혁거세 때에는 왕 또는 임금이라는 호칭 대신 거서관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왕이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박혁거세에 이어 신라의 임금이 된 남해왕은 남해 차차웅이라고 불렸습니다. 차차웅은 자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무당을 뜻합니다. 그 후 신라왕의 호칭은 3대 유리왕이 즉위하면서 이사금으로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사금은 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신라 사람들은 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덕이 높다고 생각했답니다. 남해 차차웅의 사위인 석탈해와 아들인 유리왕자가 서로 왕의 자리를 양보할 때였습니다. 석탈해가 이가 많은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석탈해보다 이가 많았던 유리왕자가 신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때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 차차웅에서 이사금으로 바뀌었는데 이 호칭은 내물왕에 이르러 마립관으로 또 한 번 바뀌었고 제22대 지중왕에 이르러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신라 초기 왕을 가리키는 말의 변화, 명칭, 의미, 시대, 거서관, 군장, 귀한 사람, 제1대 박혁거세 거서관, 차차웅, 무당, 제사장, 제2대 남해 차차웅, 이사금, 연장자, 계승자, 제3대 유리 이사금에서 제16대 흐레 이사금, 마립간, 대수장, 통치자, 제17대 내물 마립간에서 제22대 지증왕, 왕, 중국식 왕호 사용, 제22대 지증왕 이후. 거듭나기의 비밀. 혁거세 신화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 말과 닭과 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동물은 천마, 닭, 뱀입니다. 천마는 하늘의 뜻을 땅에 전달하는 동물의 상징으로 촌장들은 천마가 보호하던 인물을 하늘이 보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닭은 중국 신화에서 잃어버린 태양을 찾아 나서는 첫 번째 동물로 처음을 상징합니다. 닭은 알로 태어나 병아리에서 닭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거듭나는데 이렇게 거듭나는 동물을 신화에서는 신성하게 여긴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뱀 역시 허물을 벗는 동물인데 허물을 벗을 때마다 한 번씩 성장합니다. 또한 뱀이 몸을 말면 동그란 원이 되는데 시작과 끝이부터 신성한 모양을 만든다 하여 신성한 동물로 여겼답니다. 혁거세 신화에 나오는 물 이야기. 알천, 나정, 동천, 아령정, 발천. 이 이야기에는 부족의 촌장들이 모여있던 알천, 알이 놓여있던 나정, 혁거세를 씻긴 동천, 아령이 나온 아령정, 아령을 씻긴 발천 등 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나무, 동물,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홍수처럼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삶과 죽음을 모두 포함하면서 삶과 죽음을 연결하여 다시 태어나기, 다시 살기, 거듭나기의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오름. 오릉은 박혁거세의 무덤으로 짐작되는 곳입니다. 박혁거세는 6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이 지나자 그의 시체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왕비가 죽자 박혁거세와 왕비를 합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 방해하였지요. 그래서 그의 오체를 5개의 무덤, 오릉이라 부릅니다.
오릉이라 부름에 나누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뱀이 방해해서 생긴 무덤이므로 사릉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삼국유사와 달리 오릉을 제1대 박혁거세, 왕비 아령, 제2대 남해 차차웅, 제3대 유리 이사금, 제5대 파사 이사금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능의 구조나 만든 시기를 짐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정. 나정은 박혁거세 탄생 설화의 장소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에 있는 우물로 오릉 근처 소나무 숲에 있습니다. 조선 순조는 1803년에 이곳에 비석을 세워 박혁거세를 기리기도 하였답니다. 아령정. 박혁거세의 왕비인 아령의 탄생 설화가 전해지는 장소로 오릉 근처 대나무 숲에 있는 우물이 아령정입니다. 아령정 주변에는 오릉과 함께 박혁거세를 모시는 숭덕전도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당군왕검 고조선 세움. 기원전 194년 위만 조선 세움.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기원전 57년 박혁거세 신라 세움. 기원전 37년 주몽 동명왕 고구려 세움. 기원전 18년 원조 백제 세움. 고구려를 세운 주몽. 고구려 기원전 1세기.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부여의 금화왕이 우발수 근처를 지나가는데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 여인이 혼자 있는 거예요. 금화왕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인의 몸으로 어찌 이런 외진 곳에 와 있는가? 저는 하백의 딸로 유아라고 하옵니다. 금화왕은 깜짝 놀랐어요. 하백은 물의 신이었거든요. 유아는 혼자 떠돌게 된 사정을 말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시면서 저를 압록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분과 저는 결혼을 약속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음날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내쫓으셨지요. 듣고 보니 정말 딱했어요. 금화왕은 유아를 궁궐로 데려갔어요. 금화왕은 유아를 구석진 방에 지내게 했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더니 유아의 몸을 비추었어요. 빗줄기는 유아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왔어요. 웬일일까? 빛이 나를 따라다니네. 유아는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지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유아는 그 빛을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유아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지요. 몇 달 후,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금화왕은 유아가 알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이 알을 낳았단 말이냐? 호호, 괴이한 일이로다. 금화왕은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봐라, 그 알을 짐승에게 던져주어라. 신하들은 금화왕이 시키는 대로 유아에게서 알을 빼앗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요. 하지만 개와 돼지는 알을 슬슬 피하기만 했어요. 개와 돼지가 알을 피한다고? 그렇다면 길에 버려라. 신하들은 소와 말이 지나다니는 길에 알을 버렸어요.
하지만 소와 말도 알을 멀리 피해갔지요. 그렇다면 들판에 내다 버려라. 신하들은 들판에다 알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지요. 들짐승도 달려와 알을 지켜주었어요. 금화왕은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알 속에 무엇이 들었기에 그렇단 말이냐? 내가 직접 깨뜨려 보리라. 금화왕은 알을 땅바닥에 힘껏 내리쳤어요. 그런데도 알은 멀쩡했지요. 호호, 하늘의 조화가 틀림없구나. 금화왕은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어요. 유화는 알을 잘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어요. 얼마 후에 알이 쩍 갈라지더니 속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어요. 아,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아이는 자랄수록 다른 아이들보다 영리하고 뛰어났어요. 활솜씨도 빼어나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췄어요.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은 주몽이 되었지요. 금화왕에게는 왕자가 7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왕자도 주몽보다 활쏘기와 사냥을 잘하진 못했지요. 왕자들은 주몽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주몽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그대로 두면 우리가 곤란해질 거야. 왕자들은 불평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큰아들인 대소왕자가 금화왕 앞에 나섰어요. 아버지,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훗날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니 지금 없애야 합니다. 금화왕은 대소왕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대신 주몽에게 말을 기르는 일을 시켰어요. 주몽은 이 기회를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알았어요. 가장 좋은 말을 골라 비쩍 마를 때까지 굶겼고 제일 둔한 말은 잘 먹여서 살을 찌웠지요. 사냥을 나갈 때 금화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는 비쩍 말을 타게 했어요. 이랴! 주몽은 화살을 꺼내 도망치는 짐승들을 쏘았어요. 백발백중이었지요. 왕자들은 주몽을 없앨 궁리에 열을 올리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아 부인이 주몽에게 말했어요. 어미 걱정은 말고 이곳을 떠나도록 해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큰일을 이루어라. 주몽은 단짝인 오이, 말이, 혁보와 길을 떠났지요. 대소왕자가 군사를 모아 주몽을 뒤쫓아왔어요. 주몽은 엄수라는 강까지 가까스로 왔지만 강이 너무 깊고 넓어서 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주몽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하느님의 손자이자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이다. 나를 죽이려고 대소왕자가 쫓아오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바로 그때 강물이 용솟음치더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었어! 주몽과 새 친구는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뒤를 쫓던 대수왕자는 주몽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답니다.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자. 주몽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어요. 자기의 성도 고라고 붙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나라도 점점 커지고 주몽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고구려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혼인한 유화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유화가 태백산 우발수에서 울고 있을 때 부여의 금화왕이 유화를 궁궐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유화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줄기 빛이 유화를 쫓아다니더니 얼마 뒤에 알을 낳은 것입니다. 금화왕은 알을 없애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주몽입니다. 주몽은 7살 때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고 활을 매우 잘 쏘아서 주몽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구마왕은 일곱 아들은 제주 금화왕의 7아들은 재주가 많은 주몽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러자 유화가 주몽에게 멀리 떠나라고 하였고 주몽은 오이, 말이, 협보와 함께 남쪽으로 도망쳐 동가강 유형의 고구려를 세운 후 자신의 성을 고라고 했답니다. 동가강, 압록강의 지류로 강 이름이 시대에 따라 염난수, 비류수 등으로 바뀌어 왔음. 주몽을 질투한 대소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치자 대소는 금화왕의 뒤를 이어 부여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소는 주몽의 아들 유리왕이 자신이 제안한 인질 요구를 거부하자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으며 부여를 삼킬 것을 강요했답니다. 인질, 나라 사이의 조약을 지키지 않을까봐 상대국에 잡아두던 왕자 또는 권력자. 하지만 유리왕의 뒤를 이은 대무신왕도 대소의 요구를 거절하고 부여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대소는 고구려 장군 괴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부여는 급격히 쇠락하게 되지요. 대소는 주몽의 후손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까지 위태롭게 만든 불운한 왕이었답니다. 활을 잘 쏘는 것이 뛰어난 재주일까요? 선사시대부터 활과 화살은 사냥이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활을 잘 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서 잘 거느릴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로 여겼답니다. 고구려는 뛰어난 무사를 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냥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또한 활을 잘 쏘는 능력은 전쟁에서도 발휘될 것이므로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로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소가 주몽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어떤 나라일까요? 고구려는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 지방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이곳은 대부분 큰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평야지대로 진출하기 위해 활발한 정복활동을 벌였답니다. 특히 제19대 광개토 대왕 때에는 한강 이북에서 요동 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죠.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은 백제의 지배 아래 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그 후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도 지배층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데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공격을 받으면서 668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영웅의 등장, 위대한 나라의 탄생. 모든 영웅 이야기에는 영웅이 겪는 고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주몽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영웅의 탄생. 주몽은 혈통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인 해모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었고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었습니다. 주몽은 곧 하늘과 땅이 합쳐져 탄생한 존재이지요. 이렇듯 영웅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엄청나게 큰 기운을 받고 태어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이 이야기에서는 주몽에게 3번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유아가 낳은 알을 함부로 내다버린 일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모두 알을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왕자들이 주몽을 없애려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긴 일입니다. 다행히 금화왕이 그 음모에 반대하고 그 대신 주몽의 신분을 낮춰 마구간 일을 시킵니다.
이때 주몽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말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고난은 주몽이 대소와 군사들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물을 만난 일입니다. 주몽은 자신이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의 자손임을 알림으로써 물에 사는 동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주몽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이 힘을 합쳐 탄생시킨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조, 새로운 시작. 영웅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씁니다. 주몽 역시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을 물리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마침내 고구려를 세웁니다.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이를 건국시조라고 하는데 주몽이 그런 인물이지요. 후대인들이 주몽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일은 그 구성원들을 한데 모으는 능력을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주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동명왕릉. 평양시 여포구역 용산리에 있는 동명왕릉은 고구려를 세운 주몽, 동명왕의 무덤으로 짐작됩니다. 무덤 형식은 돌칸 흙무덤으로 봉부는 아랫부분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둘레에 1.5m 높이의 돌 기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묘실의 벽과 천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연꽃무늬가 그려져 있으나 도굴의 피해로 대부분의 그림이 희미해졌거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의 첫 수도에 쌓은 오녀산성. 오녀산성은 흘승골성이라고도 불리며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졸본의 험한 산에 쌓았습니다. 오녀산성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철갑옷과 쇠 화살촉 등 철기 유물이 나왔으며 군사들이 머물던 병영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병영터에 깔린 온돌로 보아 우리 온돌 문화가 일찍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 한사군 설치. 기원전 57년 박혁거세의 신라 세움. 기원전 37년 주몽 고구려 세움. BC 28년 고구려 부곡적 아우름. BC 19년 고구려 제2대 유리왕 왕위 오름. BC 18년 온조 백제 세움.